저는 작년 여름에 결혼했고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원래대로라면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29살의 여자입니다. 남들은 다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 모양 이 꼴일까 한탄하면서 맨날 스트레스 받아요. 대체 어쩌다가 이런 집안으로 시집을 왔나 싶고 개념 없는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끝낼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대화로 잘 해결해보려 했지만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들어먹을 생각도 없고 참다 못해 제가 한마디 하면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데 이제는 진짜 지긋지긋하고 이혼하는 마당에 받았던 걸 똑같이 돌려줘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그 인간들이 문제인지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건지 한번 듣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아빠는 대기업에서 일을 하시고 엄마는 구청에서 일하시는 공무원입니다. 부자랑은 거리가 멀지만 중산층 정도는 된다 생각했고 서울에 집 있고 아빠는 항상 좋은 차 끌고 다니고 학창시절부터 오빠랑 저는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가족 해외여행도 매년 다녔어요. 같은 중고등학교 졸업한 다른 친구들도 다들 저랑 비슷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줄로 알았습니다. 진짜 결혼하기 전에는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다른 집에도 집에 먹을 것이 항상 풍족하게 있고 냉장고 열면 과일들, 찬장에는 항상 간식거리들이 있고 먹을 음식들이 있어도 가족들 중에 그 누구 하나 욕심 부리는 사람 없고 기본적으로 식탐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왔어요. 밖에서 친구들끼리 있을 때라면 모를까 가족들끼리 식탐을 부리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오빠랑 다투더라도 먹을 것 때문에 싸운 적은 정말이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왜 아까부터 먹는 것에 집착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저희 시댁 식구들 때문입니다. 톡 까놓고 말해서 저희 집과는 다르게 시댁은 형편이 그리 좋진 않아요. 남편이 하는 말에 따르면 예전에 아버님이 남편 중학교 다니던 시절 작은 사업을 하시다가 쫄딱 말아먹고 그 이후 몇 년 뒤에 남편이 대학 들어갔을 때 또다시 장사를 시작하셨다가 이번에도 크게 망하고 빚까지 생겼다 하더라고요. 대학 다니던 남편은 바로 휴학하고 군대로 갈 수밖에 없었고 남은 시부모님과 신우는 길바닥에 나앉을 뻔할 정도로 크게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그나마 다른 친척들 도움으로 작은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겨우 길바닥 신세는 면할 정도였대요. 지금도 많이 회복한 건 아니고 아버님은 공장 다니면서 일하고 계시고 어머님은 얼마 전까지 마트에서 일을 하시다가 최근 들어 몸이 아프다 하셔서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어요. 저보다 2살 어린 아직 시집 안 간 신우와 3사람이 방 2개짜리 월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남편은 본인 집안 사정이 어려운 것 때문에 일찌감치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멀쩡한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봤더니 남편이 식탐이 좀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원래 밥을 잘 먹긴 하지만 남편이 좋아하는 고기 반찬 해주면 하나 입에 넣고 씹고 있으면서도 밥그릇 위에 하나 더 가져다 놓고 그래도 모자라서 젓가락으로 또 하나를 집어 들고 있을 정도입니다. 좀 서둘러서 먹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예전에 집이 어렵다 보니 식탐이 생긴 건가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일부러 원 없이 양껏 먹으라고 둘이 먹기에 좀 많다 싶을 정도로 반찬을 많이 만들어서 상에 올렸습니다. 남편 좋아하는 고기 반찬 한가득 만들어서 올려놓고 아직 더 있으니 모자라면 더 가져다 줄게. 그러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라고 몇 번이고 이야기해줬더니 다행히 한 달 정도 지나니 그런 식탐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친정엄마가 평소 하던 대로 냉장고에 과일이나 음료수 같은 간식거리를 꽉 채워놨고 저는 원래 먹는 양이 그리 많지 않지만 반찬을 한번 만들어도 항상 넉넉하게 3인분 이상을 만들었어요. 먹고 남으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음날 다시 꺼내 먹는 한이 있어도 일부러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밥 먹고 나면 곧바로 과일 깎아서 TV 보는 남편에게 가져다주고 1시간에 한 번씩 간식이랑 직접 주스까지 갈아서 가져다 줬더니 남편이 평생 갖고 살던 식탐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엄마가 가족들에게 했던 그대로 해줬을 뿐인데 남편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저야 저보다도 더 식탐이 없는 오빠와 살았기 때문에 애초에 음식 욕심 부릴 일이 없었지만 남편은 저와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으니 좀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죠.
한참 잘 먹을 중고등학교 성장기에 시부모님의 사업이 망해서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자랐으니 그게 지금까지도 한이 되어 남아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의 식탐을 몇 달 만에 다 고쳐놨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보다 더 심한 거짓대들이 우리 집을 습격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희가 지금 사는 신혼집은 시댁에서 그리 멀진 않습니다. 지하철로 몇 정거장이면 언제라도 시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신혼 초반이 지나가자 어머님부터 슬슬 저희 집에 놀러 오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근처에 지나가다 들렀다고 하시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고 주말에는 일부러 점심 식사 시간대쯤 어머님이 오시면 같이 점심도 먹고 그랬어요. 항상 저희 집에 과일도 있고 손님 접대용 과자도 있었기 때문에 식사 끝나면 커피랑 같이 대접해드리고 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들은 시집살이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고 이가 바득바득 갈린다고 하던데 가끔 오셔서 커피 한잔 하고 가시는 우리 시어머니 정도면 완전 양반이 아닌가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이 찾아오시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저희 집에서 매번 얻어먹고 가시는데 오실 땐 항상 빈손으로 찾아오셨어요. 보통 결혼한 자식들 집에 찾아가면 매번은 그럴 순 없더라도 가끔 한 번씩 반찬이나 하다못해 김치라도 가져다 주실 법도 한데 매번 빈손으로 오셔서 대접받고 가시는 모습이 제 기준으론 조금 신기하긴 했죠. 저는 학창시절부터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는 한 번도 빈손으로 가본 적 없고 저희 부모님도 제게 남의 집 갈 때는 절대 빈손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셨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시댁 갈 때 급하게 퇴근길에 잠깐 들르더라도 아파트 앞 마트에 들러서 제철 과일이라도 사서 들고 갔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실 때 아무것도 안 가져오신다고 해도 별로 상관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빈정이 상한다거나 어머님이 드시고 가는 음식이 아깝고 기분 나쁘진 않았으니까요. 일주일에 두세 번 찾아오셔서 식사하시고 커피 한 잔 과일 좀 드시고 가는 게 제 입장에서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댁 집안 스타일은 저희 친정집과 살아온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했고 그런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쪼잔하고 좀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별 생각 안 하고 있었죠.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집안 여기저기 먹을 것을 가득 채워두는 스타일이에요. 한번 장볼 때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에서 박스로 음식을 구입하고 냉장고나 팬트리에 가득 채워 넣어둬야 마음이 놓이고 든든한 기분이 들거든요. 제가 많이 먹는 편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이 그랬기 때문에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반차를 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당연히 회사에서 퇴근하기 전이었어요. 아침에도 제가 남편보다 더 늦게 출근하면서 집안 정리를 싹 다 해놨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집이 달라져 있는 것 같았고 아침과는 다른 위화감이 들었어요. 처음엔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서 안방에 귀중품 있는 곳을 찾아봤는데 그런 것들은 그대로 손 떼는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방을 살펴보니 찬장에 넣어놨던 백화점 쿠키 박스가 하나 없어졌고 김치 냉장고에 있던 과일 몇 개, 그리고 제가 아끼는 머그잔도 하나 사라졌더라고요. 심지어 싱크대 안에는 누군가가 사과를 먹고 갔는지 껍질과 씨앗이 그대로 굴러다니고 있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오늘 낮에 시어머니 집에 왔다 가셨어? 라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그제서야 생각이 났다는 듯 시어머니가 낮에 우리 동네 근처에 오셨다가 화장실 좀 쓰고 간다 하셔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다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없는 빈집에 말도 없이 왔다 가셨다는 게 제 입장에선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죠. 저한테 한마디 말씀도 없이 냉장고 열어서 과일도 꺼내 드시고 그것도 모자라 찬장까지 뒤져서 다른 음식들도 이것저것 챙겨가셨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시어머니한테 다신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런 일 자체가 난생 처음이고 괜히 남편에게 말했다가 서로 기분 나빠지고 싸우게 될 것 같아서 그냥 한 번은 참고 넘어갔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괜히 도둑으로 몰았다가는 제가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한번 시작한 어머님의 빈집털이는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고 손이 커졌습니다. 평일에 남편과 제가 출근해 있는 사이에 저희 집 냉장고를 뒤져서 반찬을 꺼내 혼자 식사도 하고 가셨어요. 솔직히 드셨으면 설거지라도 좀 해놓고 가시면 모를까 싱크대 안에 어머님이 드신 밥그릇을 그대로 넣어놓고 가시더라고요.
퇴근하고 제가 저녁에 돌아와 시어머니가 식사하고 가신 빈 그릇까지 설거지하다 보니 슬슬 짜증이 나고 대체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식사하시는 쌀이 아까워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인 없는 집에 함부로 들어오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혼자 야무지게 식사하시고 댁에 돌아가시면서 매번 과일이나 과자, 초콜릿 등을 몇 개씩 집어가니까 저도 더는 못 참고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밖엔 없었습니다. 여보, 요즘 낮에 어머님께서 자꾸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것 같아. 오시더라도 최소한 내가 있을 때 오시라고 말 좀 해주면 안 될까? 빈집에 오셔서 없는 반찬에 식사하시고 가시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최대한 본론을 이야기하지 않고 빙빙 돌려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엄마를 도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남편의 기분이 최대한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우리 엄마는 그냥 아무거나 잘 드셔. 당신도 괜히 부담 갖지 마. 하면서 전혀 못 알아듣고 헛소리나 하더라고요. 그때 이 남자는 돌려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는구나 싶어서 솔직히 어머님이 우리가 없는 빈집에 오셔서 마음대로 냉장고 뒤지고 식사까지 하고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오시면 항상 말도 없이 우리 집에서 물건 가져가는 것도 싫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은 상당히 기분 나빠하면서 자기가 어머님한테 이야기하겠다고 앞으론 절대 자기 엄마가 찾아오는 일이 없을 거라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싸우려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는데 어머님 일 때문에 서로 감정 상하게 되니까 너무 속상하고 짜증났어요. 어쨌든 제가 남편과 말다툼을 하고 나서 곧장 남편이 어머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건지 정말 그날 이후로 한동안 어머님이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한 달 가까이 안 찾아오시길래 시어머니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가 걱정되는 마음도 들었었죠. 하지만 제 걱정이 무색하게 그로부터 얼마 뒤 갑자기 주말 오후 저희 집에 또 찾아오셔서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예전과 똑같이 행동하시고 제가 차려드린 식사도 같이 하고 커피와 후식까지 야무지게 드시고 가셨어요. 전에 오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약간은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잘 대접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내드리는 족족 잘만 드시더라고요. 그전과는 조금 달라진 것 하나는 이젠 제가 조금 더 편해진 건지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집 냉장고를 열어보고 찬장이며 팬트리까지 뒤져보면서 가실 때 과일이나 반찬거리를 대놓고 챙겨가셨습니다. 너희들 둘이서 먹기엔 좀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집에 갈 때 몇 개만 가져갈게. 라는 식으로 좋은 것만 쏙쏙 골라가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에 안 된다고 뭐라 하기도 애매하고 괜히 한 소리 했다가 치사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바보처럼 눈뜨고 시어머니한테 냉장고를 탈탈 털리기 시작했고 처음엔 제 눈치 보면서 과일 몇 개 챙겨가거나 반찬 조금 덜어서 가져가던 시어머니가 시간이 지나니까 완전히 저희 집 냉장고를 본인 냉장고로 생각하기 시작하셨어요. 반찬은 아예 밀폐용기 통째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번에 반납하실 때는 당연히 빈통으로 가져오셨죠. 평일 낮엔 제가 함부로 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더니 우리 부부 없을 때 빈집 털러 오신 적은 없었는데 보통 토요일 오후 우리 집에 방문해서 싹쓸이를 해간 반찬으로 시댁 식구들이 일주일을 먹는 것 같더라고요. 돈은 둘째치고 일단 시어머니가 한 번 오실 때마다 저희 집 냉장고와 찬장이 텅텅 비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텅 비워놓으면 제가 먹을 것이 없고 채워놓으면 귀신같이 알고 와서 가져가시고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참다 못해서 제가 찬장을 털고 있는 어머님에게 어머님이 그거 다 가져가시면 저랑 남편은 뭐 먹고 살아요?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렇게 제가 눈치를 주는 날에는 미안하다. 우리 집에 저녁 먹을 반찬이 없어서 조금만 가져가려고 했지. 라고 하면서 세상 불쌍한 척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남편은 자기 엄마가 제 눈치를 보고 굽신굽신 하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거 얼마나 한다고 엄마한테 챙겨드려. 우린 다시 장 보러 가면 될 거 아니야? 라고 그냥 다 내어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엔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엔 꼭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어요. 당신 먹는 걸로 눈치 주고 그러면 천벌 받아. 우리가 생활비가 모자라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한순간에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진짜 억울하고 짜증나서 그 뒤로는 어머님이 뭐 가져가더라도 말도 안 하고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시던 말던 신경 안 쓰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차피 장 봐서 냉장고 채워놔봐야 어머님이 다 가져가시니까 점점 내 돈 써서 장도 보기 싫고 우리 집에서 밥도 잘 안 해먹게 되더라고요. 제 취미 중 하나가 요리하는 건데 재료를 사놓거나 음식 만들어놔봤자 어머님이 전부 가져가시니까 짜증나서 하기 싫었어요. 솔직히 저희보다 못 벌긴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일도 하고 계시고 그렇게까지 시댁이 먹고 살 게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렵진 않거든요. 남편이 종종 용돈도 보내고 있고 정 뭐가 드시고 싶으면 저희한테 용돈을 좀 더 보내달라고 하시면 그만인데 굳이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를 털어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일부러 먹을 것 안 사다 놓고 가져가던 말던 나는 이제 신경 안 써야겠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진짜 열불 터지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평소처럼 토요일 점심때쯤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셨길래 대충 있는 밑반찬 몇 개 꺼내서 같이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있었어요. 이젠 하도 자주 찾아오시니까 주말 이틀 중 하루는 어머님과 식사하는 것이 나름대로 자연스러운 일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점심 먹고 TV 보면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온다는 말도 없이 저희 친정엄마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지나가다 사위 얼굴 보고 싶어 잠깐 들렀다면서 집에 계시던 시어머니와 가볍게 인사를 하고는 오다가 과일 좀 사왔다는데 백화점에서 커다란 샤인머스켓 한 박스를 사오셨어요. 샤인머스켓이 그냥 사 먹어도 비싼데 백화점에서 사면 한 송이에 2만 원, 3만 원씩 하잖아요. 하필이면 과일을 사와도 시어머니 보고 있는데 사오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 짜증이 확 났는데 이 비싼 걸 설마 가져가시진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바로 한 송이 씻어서 넷이서 다 같이 나눠 먹었고 알이 큰데도 정말 달고 맛있었어요. 친정엄마가 시어머니까지 계신 줄은 모르고 오셨기 때문에 불편해서 그런지 바로 가시겠다며 일어나시길래 제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배웅해드렸습니다. 엄마랑 주차장에서 잠깐 이야기 좀 나누고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가시고 없더라고요. 정말 설마 하는 생각으로 싱크대 위에 올려놓은 과일 박스를 확인했는데 딸랑 한 송이 남겨놓고 두 송이가 사라져 있는 겁니다. 너무 짜증나서 남편에게 어머님이 가져가셨어? 당신은 어머님이 가져가는 거 못 봤어? 라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는 모르겠대요. 너무 짜증나고 열받아서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당연히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 사라졌는지 보이질 않더라고요. 급하게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았고 정말 문자 그대로 뚜껑이 열릴 정도로 화가 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올라왔더니 남편은 뭘 그런 걸로 화를 내냐면서 당신 평소에 과일 잘 먹지도 않잖아. 우리 엄마가 맛있어서 가져가셨나 본데 좀 이해해봐. 하고 오히려 저를 쪼잔한 사람을 만드는데 남편의 그 말 때문에 더 열받고 화가 나서 이대로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겉옷이랑 차키 챙겨들고 집에서 뛰쳐나왔더니 남편이 저보고 어딜 가냐며 따라오더라고요. 나 지금 너네 집 간다. 우리 엄마가 나 먹으라고 사다 준 건데 왜 말도 없이 가져가? 라고 소리를 빽 질렀더니 제가 진짜 열받아서 눈이 뒤집히고 악을 쓰는 모습을 처음 본 남편은 깜짝 놀라서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바로 차 몰고 시댁으로 달려갔는데 어머님께서는 지하철을 타고 오셔서 그런지 아직 도착 안 한 상태였죠. 부글부글 속이 끓고 있는데 그런 제 얼굴을 보고는 시아버님께서 깜짝 놀라시며 대체 무슨 일로 왔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다름 아니고 어머님한테 볼 일이 있다 하고 시댁에서 어머님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제 눈에 우리 집에 있던 제 물건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더라고요. 예뻐서 신혼여행 때 세트로 샀던 찻잔이나 티스푼도 있고 나중에 귀한 손님 오면 드리려고 백화점에서 샀던 쿠키나 남편이랑 저녁에 맥주 한잔 마시면서 안주로 먹으려고 아껴놨던 비싼 수입 육포까지 전부 시댁 찬장에 있었어요. 그동안은 한두 개씩 사라졌기 때문에 체감상 잘 느낄 수 없었지만 막상 그 물건들을 시댁에서 모아놓고 보니까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어머님 장 보실 때 쓰는 마트 장바구니를 꺼내들고 제 물건을 눈에 보이는 대로 집어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그 모습 보면서도 저한테 아무 말씀 못하셨고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당연히 집에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너가 여긴 웬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어머님이 우리 엄마가 사다 준 샤인머스켓 훔쳐가셨어요? 저는 인사고모고 다짜고짜 우리 과일이나 내놓으라고 했고 어머님이 들고 계시던 가방 안에서 기어코 사라진 샤인머스켓을 찾아냈습니다.
그동안에 제 속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많았던 건지 저를 말리는 어머님을 뿌리친 후에 나머지 물건까지 장바구니에 모두 쓸어 담고 뒤에서 시부모님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냥 무시하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짐 들고 집으로 왔더니 당연히 남편은 잔뜩 화가 나 있더라고요. 너 우리 엄마가 과일 좀 가져간 게 그렇게 기분 나빠? 시부모가 먹는 게 그렇게 아까워? 저는 그런 말을 짓거리는 남편 눈앞에 방금 전 시댁에서 챙겨온 제 물건들을 늘어놓았는데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면 한 집안 살림 되더라고요. 남편도 지금까지 어머님이 가져간 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던지 놀라는 기색으로 더 이상 저한테 아무 말을 하진 않았어요. 사실 그동안 반찬이나 과일도 엄청 가져가셨는데 그건 이미 다 먹고 사라진 뒤겠죠. 하다못해 밀폐용기 통째로 반찬을 가져가시면 적어도 빈통은 제때 씻어서 반납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결혼할 때 세트로 수십 개 사놨던 밀폐용기가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시댁에 있더라고요. 장바구니 채로 남편 앞에 늘어놓고 이게 다 내가 돈 주고 산 물건들이고 아직 다 찾아온 것도 아니라고 했더니 남편도 더는 제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당신네 엄마가 함부로 우리 집 물건에 손대면 더 이상 참지 않을 거고 도둑이라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도둑 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빴는지 부모가 자식 집에서 과일 좀 가져갔다고 도둑 취급하냐면서 화를 냈고 저는 주인 없는 집에서 물건 가져가는 건 도둑질 아니냐고 맞받아쳤습니다. 한참 싸우다가 제가 먼저 남편에게 이제 너랑 안 살고 싶다. 너희 집안 식구들이랑 나는 도저히 안 맞는다고 이혼하자고 했더니 남편도 알겠다면서 부모가 눈앞에서 도둑 취급당하는데 자기도 더 이상 이 결혼 생활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사는 이 집은 내가 장만한 내 집이니까 남편 보고 너가 짐 싸서 나가라고 했더니 그날 바로 자기 짐 챙겨서 시댁으로 가버렸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분양받아서 전세 주고 있던 집이었는데 거기서 신혼생활 시작하라 하셔서 사실 집 구할 때 돈이 들진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이 혼수 맞춰서 들어왔고 저나 우리 부모님이나 시댁에서 돈 한 푼 못 해주셨어도 전혀 상관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에 다른 이유도 아니라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이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정말 창피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왜 이혼하는 건지 이야기도 잘 못하겠습니다. 이혼하겠다고 호기롭게 집을 나간 남편이 다음날에 연락해서 후회할 짓 하지 말고 다시 잘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이젠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남편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든 제가 바꿔보겠는데 시어머니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맨날 스트레스 받고 내 집에서 내가 속 끓이며 살 바에야 더 늦기 전에 이혼해야겠어요. 남편에게 빨리 너 짐 전부 빼서 나가라고 했는데 며칠이나 지난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에요. 남편 쫓아내고 다음날 어머님이 제게 전화하셔서 그동안 가져간 물건들 전부 돌려주고 앞으로 다신 우리 집에 안 올 테니 이혼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말도 절대 믿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이혼 절차 마무리 짓고 다시는 그 집안 식구들 얼굴 안 보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